원래는 한 번 근무하면 이틀을 쉬어야 될 그런 적이에요. 그럼 24시간을 아니, 근무하고 네. 48시간을 쉰다는 건가요?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거는 하루 24시간을 근무하면 3일을 근무하는 꼴이잖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틀 쉬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게 무리가 되니까 이제 그걸, 이 근무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에? 이게 주주, 야야, 휴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2시간씩을 근무하는데, 거기에 이제 식사 시간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실제 12시간 근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잘 짜가지고, 급여를 이제 최소로 이제 지급하려고 하는, 이제 저는 관리 책임자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야야 근무를 하면 주간 근무, 다음에는 야간 근무, 야간 근무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격일제를 하다가 이제 그 제도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저기를 바꿔서 했는데, 이게 야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저 휴게 시간이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2시간을 근무하지만 12시간을 다 근무 시간으로 주는 게 아니고 휴게 시간을 빼가지고 또 야간을 근무하면은 저기 급여가 150%로 계산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해서 전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하고, 또 야간 근무 인원은 좀 적어요. 주간 근무는 가령 4명 한다 그러면 야간은 2명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그 근무표를 짜는 것이 이제 그 관리 책임자의 이 업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해서, 근데 이제 야간을 근무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휴게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그 손가락이 이렇게 얇아진다 할까? 뭐 수분,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걸 수술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게 꼭 야간을 근무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면에서 참 그 힘든 직업인데, 실제 또 급여를 계산할 때는 최대임금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요양보호사들이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한두 명 간혹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가버리면 또 저기 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이제 60대, 70대는 보통이고, 심지어는 80대까지도 근무를 하고, 근데 80 넘어도, 그 여성들이다 보니까, 그 환자들,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그런 환자를 관리를 잘 하는 거죠. 뭐, 기저귀를 간다든지, 또 식사 관리를 한다든지, 또 주간에 어떤 저기를, 잘 챙긴다든지, 그런 면에서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일들이, 저기, 나이 든 사람들이 많고, 그렇긴 하지만 또 일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 어, 이 어르신들이 빨리 식사를 해야,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죠. 그 반찬도 그 어르신이 고른 걸 골라서 먹도록 하고, 또 어르신들이 다 먹으면 또 식사를 주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막 먹이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내가 밥 먹을 시간이 이제 그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잠 좋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응? 이게 어르신이 밥을 자기가 먹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밥을 자기가 먹도록 하면은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여주는 거죠. 근데 밥을 먹여주면은 어르신이 자기가 팔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육이 빠진다 할까? 이제 나중에는 밥 못 먹게 돼요. 응? 먹여줘야만 돼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가 상당히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렇게 만만한 그런 또 직종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제가 글을 올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방문간호를 오전에 보통 30분, 1시간을 해요. 짧게는 30분. 그렇지만 30분을 하진 않죠. 30분을 좀 지나서까지 하는데, 어떤 두 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계신데 할머니는 와상 환자, 할아버지는 치매 환자.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6시간을 와요, 낮에. 근데 제가 드레싱 하러 가면 뭐 기저귀를 봐달라 그러고 등이 가렵다 그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불평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드레싱을 하러 갔는데 이제 제 할 일도 바쁜데 막 이것저것 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요양보호사가 아침에 좀 왔으면 했는데 항상 이렇게 중간에 오시더라고. 6시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는 아침은 굶고 점심 저녁만 챙겨주고 이렇게 좀 집안일 해주러.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분이 꼭 대변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그 치매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제가 막 지시를 하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이제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집 같은 경우는 누구도 안 가려고 한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누구지? 사회복지사랑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때는 어떤 대상자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차별하죠. 거기 기저귀 갈아요? 안 갑니다. 거기 뭐 합니까? 못 갑니다. 이러니까 정작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보람을 갖고 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대부분은 장롱 면허, 장롱 자격증. 아, 우리 부모가 문제 있으면 해야지. 내 배우자가 문제 있으면 해야지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 진짜로 취업하려고 취득하시는 분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3년 전에 처음 이 방문간호를 하면서 그 해에 저한테 공로상을 줬어요. 그냥 이렇게 처음 시작하니까. 근데 그때도 썼는데, 요양보호사님이 또 공로상을 같이 저랑 탔는데, 그분 나이가 몇 세였는지 아세요? 83세셨어. 근데 초창기부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체격도 왜소하시고 이렇게 단단해 보이시더라고. 근데 몇 집을 가는지 아세요? 3집을 가요, 3집을. 그럼 3시간 하면 이동 시간까지 10시간이 넘는 거예요, 하루에. 아, 근데 저는 왜 그렇게 80이 넘으신 분이 3집까지 할까? 한 집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을 하면 보람이라는 걸 얻잖아요. 수입도 생기고. 근데 일을 안 하면 저도 조금 이렇게 약간 공허하다고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일을 안 하면. 그러니까 즐겁게 놀고도 이래.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근데 일을 한 날은 그냥 내가 뭔가를 하나 했구나. 이런 마음, 뭐 이렇게 뿌듯함? 이런 게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 좀 진단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제가 이제 노인 일자리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 노인 일자리가 이제 안 됐어요. 아, 노노케어. 노노케어가 아니고 노인 인력개발센터에서 어, 어, 노인 인력개발에서 일자리를 하는데 어. 공공근로 같은 이제 수급자들이 하는 일, 아, 이제 아, 도로 청소한다든지 아, 학교 앞에 네. 학생들 교통지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는 그건 이제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세 번을 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사회 서비스형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4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을 해요. 아, 그러니까 20시간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한 달이면 80시간을 하는 거죠. 4주 잡고 이제 80시간 이상은 안 돼요. 맞나? 15, 아니다. 하루 3시간씩 5일, 일주일 15시간, 한 달에 60시간. 그래서 최저임금이 지금은 1,300원이가 됐지만 일주일 만근을 하면은 월차를 하나 주거든요. 그래요. 6일치를 줘요, 급여를. 그러니까 10,000원이라고 하면 11,000원을 주는 거죠. 5일간. 그러면 이 3시간이니까 33,000원에 5일이니까 16만 5천, 4일이니까 70만 원이 넘어요. 그 사회 서비스형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뭘 했느냐면 이제 재작년에는 자원봉사센터 가서 누룽지를 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룽지가 이제 그 구청에 가가지고 구청에서 이제 복지시설로 이렇게 배달이 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인천 아트 플랫폼이라는 데 가서 이제 그 스테이처럼 이제 안내하고 이제 그런 일들 한 거죠. 그러니까 노노케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 일자리들이 그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가서 예를 들어서 저기 정신보건센터 같은데 가서 일을 돕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 그 신포 동사무소도 보면은 그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센터에 수의실 같은 데 있어가지고 출입자를 관리하고 또 청소도 좀 하고 뭐 도서 정리도 하고 그런 얘기들 하고, 또 이제 그 신포동 주민복합문화공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한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그 사용 팀을 이제 이 기록을 하게 한다든지 또 거기 청소도 하고 이제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 그 노인 인력개발센터 일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거기 그런 일자리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한테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지난해는 일을 하니까 그 일이 우선인 거죠. 네. 작년에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어, 이제 공부하러 다니고 이제 웰다잉이 하는데 좀 찾아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를 뭘 했냐면은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시민 기록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어떤 이제 이 구술 체력 같은 걸 해가지고 기록을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만든다든지, 예, 그런 걸 한가 하면은 또 이제 인천 생명에 전화해서
상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20회 2시간씩 때 40시간을 교육을 받으니까 지금은 이제 창관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 기수들이 상담하는 걸 이제 가서 들어보고 배우는 거죠. 응? 그리고 또 실제 실습을 해요. 그래서 9월 5일까지 이제 창관 2번, 실습 2번 이제 끝나면은 우리 기수가 30명인데 29명이 저기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여기는 하루에 5시간씩 15시간을 하고 그러면 3팀이죠. 야간에는 9시간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4사람이 한 조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인천생명의 전화 같으면 전화가 9대 있어요. 그러니까 9탕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 봉사가 꽉 차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긴 하는데 그 일자리하고는 또 좀 성격이 다른 거죠. 일자리는 의무고 책임도 따르고 급여도 나오는데 봉사는 아니죠. 근데 이제 봉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을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야간에 일주일에 한 2번 해요. 그러면 그것도 봉사에 올라가고 또 보건소에 자율방역단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여름 같은데 모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하다 보니까 봉사거리도 신경만 쓰면은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람을 많이 얻으세요? 그렇게 큰 보람을 찾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나 저질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네. 태양광 발전소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저쪽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창립 총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그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금 조달을 받는데 에너지경제원에서 저기 정책 자금을 한 80% 이렇게 받고 20%는 이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그러면은 수익이 제법 생겨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토지 사용 이제 해야 저기 임대를 해서 거기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그걸 한번 만들면은 적어도 20년은 그 발전소를 유지를 하는 식으로 이제 임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대료를 공공기관이니까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는 안 주지만은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것은 좀 하면은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또 출자한 사람들한테 배당도 해주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친환경 일을 한다 이런 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그야말로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썩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죠.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유 대표님은 어디서 보람을 찾으세요? 갑자기 보람으로 왔어. 저는 뭐 그냥 하루하루 잘 특별한 일 없이 넘어가면 그거에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그때 그렇죠, 이렇게 모임들도 꾸준히 있고 뭐 그 대신 이제 제 모임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정리해서
이렇게 그렇죠. 예, 옛날부터 알고 계시던 분들한테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연락들 오면 그런 거 이제 답변해 드리고, 예.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애들 크는 거 보고. 근데 하여튼 유 대표님은 어떤 질문이 와도 이 답이 아주 잘 나와요. 네? 그런 면에서 참 탁월한 그 실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이 온다는 그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아니할 말로 예. 자판기 물건사처럼 탁탁 나오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는 유튜브 주소 있잖아요. 그거를 아직 다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다음 시간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주소. 네, 그거 하는 거. 예. QR코드 뭐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죄송한데, 제가 또 지난번에 등장인물과 공간에 대한 설명 하셨잖아요. 네.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골치 아파서. 예, 뭐 그게 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지. 근데 이제는 제 생각에는 예. 그냥 제가 맨 처음에는 그냥 1장 해가지고 2장 뭐 이렇게 간단하게 했잖아요. 네. 프레임을 그렇게 짰는데 거기다가 유 대표님이 막 더 집어넣으라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그 다음날은 하려고 했는데 누구를 넣어야 되고 누구를 빼야 되고 여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려면 또 한 줄이라도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부터 할머니, 엄마는 뭐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스러운 거야. 이 사람을 빼야 돼? 이 사람을 집어넣어야 돼? 막 이렇고 또 그런 고민에 제가 빠졌고 또 페이스북 선생님들을 대표님들을 하려니까 그분들한테 사전에 다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소개라도 할 겁니다.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말고도 신경 쓰실 거 많으니까 네. 뭐 그게 꼭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도 당연히 아니고. 아니 근데 맨 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예. 막 이렇게 재미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다음날 이렇게 앉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누굴 빼야 되고 누굴 집어넣어야 될까 막 이런 고민 있잖아요. 예, 재밌자고 한 이야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대신 하나는 조금 이건 하자는 게 아니라 한다면 또는 다른 때 응용할 때도 할 건데 전화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분들 이렇게 저기 하고 할 때 제일 먼저 하거나 대부분 하셔야 될 거는 댓글을 다셔야 돼요. 댓글로. 예, 최미정님이 지금 댓글이 좀 적으세요. 근데 책을 낼 때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면에서도 그렇고 공개된 데 증빙이 남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대화가 이렇게 쫙 이어지는 거 원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스토리텔링이니까 그래서 전화를 나중에는 또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는 전제가 편하게 상대방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예를 들어서 진국장님이 안에 저기 한다. 이제 만약에 진국장님을 안에 등장인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먼저 진국장님이 쓰시는 글에 가서 거기에다가 댓글로 이번에 책에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거 해도 될까요? 요렇게 가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죠. 요게 먼저고 그 대신 이제 내 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빨리 진행은 해야 되겠는데 너무 답변이 없다.
진국장님은 그런 일 전혀 그치. 없으세요? 좋아요만 눌러도 바로 네. 반응을 그치. 해주시니까 네. 그럴 일은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내 계산보다 너무 늦다, 뭐 아니면 반응이 미지근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그러네. 가져가면, 그러니까 전화가 최소화돼야 되는, 그게 상대방 시간 배려도 되는 거지만 사실은 보이는 데서 진행이 되는 그 재미가 온라인 재미 중에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 예, 그리고 그럼. 이제 그러면 상대방 그 팬분들도 보고 알잖아요. 최미정 님이 누구신데 진국장님하고 굉장히 가까우신가 보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책을 쓰시나 보구나. 한번 누르고 들어가서 볼까? 이분 타임라인도 요런 식으로 되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하시게 될 때는 그런 거 고려하면서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책 얼마 안 남아갖고 신경 쓸 거 많으실 테니까 아니, 신경도 안 쓰고. 재미로만 들으세요. 아까 막 그것 때문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시니까 부담 드렸나 싶어가지고. 예. 지금 유 대표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댓글에 이제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댓글 문화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먼저 이제 전화를 걸어야 되나 이 생각이 먼저 이제 떠오르는 거죠. 사실 이 안에서 서로가 소통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는 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그런 강의나 교육을 우리 소셜 캠프 같은 데서도 제일 먼저 드리는 게 항상 아가 연결문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곧바로 따라 붙이는 게 문청사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소셜 미디어 쪽은 좀 덜한데 SNS 쪽은 이쪽에서는 댓글이 사실 전체 활동에 거의 한 7, 80%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NS나 이쪽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들 특징이, 진국장님 진짜 만만치 않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공윤수 원장님도 보면 글도 꼬박꼬박 쓰시지만 댓글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이 내용에 참여 못할 때는 다른 스티커라든가 이런 걸 써서라도 꼭 이 짚고 넘어가는 이런 게 있는데, 온라인 활동에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댓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쁘시고 일하시는 패턴이 있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의 힘들겠다 생각은 하지만 기억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글이 적어도 또는 짧은 시간만 잠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짜투리 시간 났을 때 그때 하더라도 진짜 효과는 그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까 하셨던 이야기, 일에 대한 보람이라든가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이렇게 좀 있고 내가 어떤 경험이 많고 전문 분야가 있고 요러신 경우에 특히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갈수록 더 귀해진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댓글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분은 만나셨어요? 내일 만나러 조도연 가요. 작가님. 예. 내일 만나러 가는데. 내일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는 A5 책 크기를 A5로 결정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A5보다는 더 크게 그려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잘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스캔으로 뜨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축소는 괜찮지만 확대는 안 된다. 확대하면 이렇게 그게 더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림을 이제는 A4라든가 이렇게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조금 축소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겠죠? 어느 쪽에서요? AI가.
AI가 저-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은 게, 아, 더 중요한 거는 해상도예요. 네. 그러니까 크기도 크기지만, 네. 원본을 찍을 때 어느 해상도로 찍느냐. 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까 축소를 한다 그랬는데, 축소를 똑같이 하더라도, 이걸 손실이 많이 입는 그런 이제 그 압축법이 있고, 그러지 않고, PNG, 그러니까 주로 PNG로 하라고 많이들 해요. 네, PNG요. 예, JPG 쓰지 말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건데, 사실 뭐, 이제, 그걸, 그 인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영향이 다르기는 해요. 예, 그 인쇄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긴 한데, 그래서, 결론은 A5보다 무조건 그 그리시는 분이 어떻게 그리시냐, 편하게 그리시는지, 그거에 우선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조그맣게 해가지고 해상도 높게 찍어도 그게 이제 좀 아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지간히 작아가지고는 대부분 찍는 것만 잘 찍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스캐너를 걸고 쓰기도 하지만 요새는 스캐너까지 안 쓰고 폰 카메라가 워낙 좋아서 폰 카메라로 그냥 찍고 보정을 해도, 특히나 또 보정을 AI 가지고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해상도 조절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뭐가 이제 요새는 중요하냐면, 그 찍을 때 폰 렌즈 잘 닦으시는 거. 제일 기본인데, 네. 기본인데 깜빡해갖고 나중에 아쉬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카메라야 막 문질러 대면 문제가 되지만, 렌즈 부분이, 폰에 있는 카메라는 겉에 있는 게 렌즈가 아니잖아요. 전부 덮어져 있고 겉부분이 강화 유리로 다 돼 있으니까 마음껏 그냥 바로 닦아가지고, 예, 깨끗하게 해가지고 선명하게만 이렇게 해놓으면 어지간하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리고 요새 계속 AI로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거 재미 들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네네. 재밌어요. 맞죠? 예. 보니까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흥미가 가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재미 들리셨구나. 네, 재밌어요. 예. 아니,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 건강증진연구소에. 네. 그러면서 너 이거 돈 주고 하는 거냐고 저한테. 예. 그래서 아니다. 그냥 공짜로 다 가능하다. 예. 그리고 돈 플러스 하라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중단을 한다. 예. 다음날 한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보고 이렇게 아니, 옆에서 근데- 반응하면 좋죠.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잘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이미지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얘기하면 사진 형태로 만들어주고 캐리커처로 얘기하면 그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제미나이랑 챗 GPT는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르죠.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진짜 캐리커처럼 어떤 특정 부분을 이렇게 조금 강조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챗 GPT는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전 챗 GPT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고민이, 그걸 이제 인쇄소에다 넘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는 알아봤더니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쪽에서 다 해갖고 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출판사하고 서로 그 선을 네. 정하는 거예요, 선을. 근데 그래요? 이제 그쪽에서 저는 완전히, 출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완전 인쇄를 해야 된다. 네. 그럴 경우에 그 인디자인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좋지만,
제대로 네네. 다루실 수 있다면. 근데 전 못 다루죠. 근데 결국은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아, 최대한 예. 쓴 다음에 원래는 PDF만 최종적으로 가면 그쵸. 인쇄만 하는 곳은 그걸로 그냥 인쇄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딱딱 맞추기가 예. 인쇄물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만든 PDF하고 어. 인쇄물을 다뤄본 사람이 만드는 PDF는 같은 PDF도 PDF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인디자인에서도 예를 들어서 최종 결과물을 PDF로 내보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만든 다음에 저쪽에서 손을 좀 대야 된다. 우리가 인쇄소에서 그거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손을 대려면 인디자인 포맷으로 된 파일을 넘겨주면 저쪽에서 손대기가 훨씬 좋죠. PDF는 손대기가 까다롭거나 보통은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인디자인을 지금 배우시는 거는 지금 책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최미정님한테. 그리고 보통 중간에 이제 편집하는 쪽 같은 거 이런 거 맡기게 네. 되면 그동안 네. 한 돈백 가까이 들어가요. 그렇죠.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예. 유튜브를 보다가 꿈꾸는 책 공장? 네.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원고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다듬어서 뭐 내용에 손대지 않을 정도 요런 것들을 거의 이렇게 손봐주는 정도 그런 것만 해도 돈이 그 정도 꽤 들어가는 그 부분이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쓰시는 도구 중에 제일 그래도 비슷한 거 써가지고 만약에 비용을 낮추셔야 되면 그리고 PDF로 만들어서 넘기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다는 손봐줄 거 없다 그대로 뽑아만 달라 그러면 이제 그때가 제일 비용이 최소가 되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한 권은 그 사람들이 뽑아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제가 그쪽하고 당연히 처음에 할 때 그쪽에서도 확인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와서 현장에서 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책은 보통은 이 시간이 아주 다급한 경우만 아니면 보통 보내줘요. 그쪽에서. 그러면 이제 보고 확인 다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또 AI가 제가 이런 책을 출판할 텐데 어떤 출판사가 좋을까 그랬더니 한 2개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없어졌나 봐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아니면 이제는 뭐 파주라든가 뭐 충무로 뭐 그쪽에 이런 인쇄소가 좀 있나 봐요. 인쇄소 알고 계신 쪽이 지금 없으신 상태세요? 저는 하나도 모르죠. 그러면 한번 강 실장님하고 영민님하고 한번 그런 거 이야기라도 한번 주고받아 보세요. 인쇄소 아시는 데가 많은가요?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영민님 타임라인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가셔가지고 저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가서 골뱅이에서요. 이럴 때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홍보로 해서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해갖고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인쇄소 혹시 아는 곳 있느냐 아니면 진행 중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 AI 갖고 물어보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부분이 나는 지금 좀 말끔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 걸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명민 실장님이 디자인도 잘하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제가 그 그림을 받아와서 제 카메라로 그냥 찍어요? 그림을 아예 선물을 해서 주시는 거면 네네네. 그러면 그림을 받아와 가지고 그걸 찍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 거기서 원본을 갖고 계시고 가서 찍어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상황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아니 내일 오면 본인 말로는 한 뭐 2-3시간이면 16장이거든요 지금.
작업하실 수 있다고. 어마어마하신 분이시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조차도 그냥 네. 저기 하지 마시고 한번 네네네. 그분 바쁘시겠지만 그분은 페북 안 하세요? 조도현 페북을 작가님은? 해요. 예? 하는데 활동을 음.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한번 여쭤봐가지고 아주 싫어라고만 하지 않으시면 그 이야기 일부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것도 원래는 조도현 작가님도 끌어들여야 맞는 거예요. 해가지고 실제 찾아가고 거기서 다 찍고 이런 거 다 뒤에서 하더라도 다 통화하더라도 그래도 공개해도 괜찮은 부분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다 글 쓰고 그쵸. 댓글 달고 진국장님 말씀처럼 골뱅이하고 사람 태그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책의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그렇게 그려주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하다못해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이면지에다 그냥 그려주시더라도 네네네. 그거 하나하나를 다 날짜, 시간, 서명 받고 해가지고 그거를 네. 작가분하고 서로 해서 네네네. 그걸로 또 이벤트를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든 책에 어디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사가 이제 따라 붙게 되니까 그러면 네. 거기에 들어간 이건데 요거에 대한 거를 어떤 이벤트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께는 드린다던가 또는 판화 작업도 있어요. 요새는 많아요. 작품에. 그러니까 아무리 작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린 그런 펜화라도 그래도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떠가지고 고유번호 또 쫙 따서 그러니까 작품은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네. 책을 맨 처음에 구입해 주신 1번부터 50번까지의 분께는 그림 중에 하나를 정하시면 그거를 판화 몇 번 이내 판화 총 몇 판 분 중에 몇 번 이내 걸로 해서 보내드립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벤트를 끌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원래 그런 게 있어야 이제 되는 이유가 출판사 중에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유통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출판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번처럼 그냥 인쇄만 한다. 네, 이럴 그렇죠. 때는 요 작업 부분을 신경을 쓰냐 안 쓰냐에 대라고 책이 아예 다른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자유롭게 아니,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분이 그 그림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먼저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 맨 처음에 그거를 이렇게 뭐 그림책 예, 이렇게 따로 만들까 아니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그분이랑 보니까 네. 그쪽에서 다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거의 네. 화첩처럼 다 가지고 계신 거 본인이 좋아하는 노트에다 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림을 받을 땐 또 이 입장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네네. 이쪽에서 좋은 거를 준비를 미리 해가서 몇 네네. 매짜리 어떤 걸로 해서 어떻게 구입하면 되는지 다 여쭤봐 갖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림을 받아오는 네. 선물하고 같이 해갖고 찾아가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되게 이게 다르잖아요. 상황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처리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는 게 맞아요. 요거 제가 다 소장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아니면 원본 가지고 제가 책 이거 도움 주신 분들하고 제가 이벤트를 해도 되는 그림인가요? 아니면은 요거를 판화는 하되 원본은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가요? 요런 수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충분히 이렇게 관계에 따라서 그걸 해 놓으시면 활용하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책에만 써야 되냐 아니면 요거에 대한 거 찍은 거라든가 이런 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에서 이게 언급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걸 제가 해도 되느냐 이런 것도 미리 이야기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편하게 막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민감한 분은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저는 조도현 작가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 아니,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세요, 한번. 네. 그 링크 하나, 예. 아, 여기서요? 예, 하셔가지고, 아니, 여기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한번 들어가 최미정님, 볼까요? 예, 최미정님 저기에다가 하셔도 좋고. 오늘은 제가 저기 그 한국외일단 교육문화연구원 원장님이 저기 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었더니 동영상이 2.7기가가 나온 거예요. 이 카톡은 300메가밖에 안 가더라고요. 혹시 대용량 동영상 보내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실래요? 보통 USB에 담아서 그냥 갖다 드리면 제일 간편하고요. 근데 이제 원본 파일이 꼭 필요하신 경우는 이제 그런 방법 찾으셔야 되는데, 꼭 원본 파일이 필요한 게 아니면 유튜브에다 올리고, 예, 링크를 보내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유튜브에다 올릴 때 이제 링크로만 보내드리는 경우면 외부로 나가도 되는 거면 완전 공개겠지만, 안 그러면 일부 공개로 하시면 되잖아요. 예. 예, 일부 공개로 아니 하면 뭐 그건 링크만 가면 전부 되니까. 완전 공개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유튜브가 최고예요. 네. 예, 유튜브로 하시면 링크만 딱 드리면 되니까 고민하실 네.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를 보내겠습니다. 네. 거기 주소창에 있는 거를 가져왔는데 맞는 건가요? 이 주소창이요. 한번 네. 열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가 조도현님 친구 80명 이렇게 돼 있으시네요. 네. 예, 한번 끝나고 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까 이벤트를 건다 그랬잖아요. 그 그림 자체로 그런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벤트 설명이. 이제 그건 보통 때 네트워크 상태 따라서 다른데, 네네. 내가 그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다. 네네. 그러면 그룹 이벤트로 걸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그 건강증진연구소의 이 이벤트처럼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사업자 쪽으로 있다 그러면 페이지에다 이벤트 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는 주로 활동이 타임라인 중심이다 그러면 개인 이벤트를 또 걸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벤트 종류는 조절을 하시는 거, 그게 필요하죠. 근데 이벤트 페이지는 하나 있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출판 기념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그런 이벤트는 미리 걸어 놓는 거. 미리 걸어 놓고 그 안에 있는 토론 자리에다가 계속 그 글을 쌓아간다는 느낌? 글이나 자료를. 예, 그런 식으로도 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는 초대 기능 자체가 있잖아요. 페이스북 이벤트는. 네네. 그러면 그 안에서 초대 기능 갖고 떠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작가님, 이번에는 안에 추천사 써주시는 분들, 이번에는 인쇄소 사장님, 이번에는 뭐 강 실장님, 이번에는 누구, 이렇게 하면서 계속 초대를 모아가는 거예요. 그 출판 기념회 하는 날까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시면, 그거 자체가 행사 준비면서 그 다음에 책을 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뭘 할 수 있냐면, 그 도메인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이 책이 하나가 있으면 사이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우리 옛날하고 다르게, 네. 교보 같으면, 교보에 가면 책이 한 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책 페이지가 한 페이지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가. 네네. 이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 책을 썼다 그러면 2권을 썼으면 최소 2개의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걸 이제 어디에다 붙이냐면 예를 들어서 공윤수 원장님이 이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공 원장님이 미보.kr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책을 뭐 두 권을 냈다 그러면 요 각각의 요 책에 대한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요것도 하나 만들고 해가지고 요거 링크를 요 미보 KR 그 중에 어느 페이지에다 예를 들어 하다못해 원장 인사말 페이지의 아래쪽에 저서 해가지고 링크 딱 해서 거기에다 걸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온오프가 딱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페이지에다가 아까 이야기 드린 이벤트 페이지, 이벤트 링크 있잖아요. 그거를 그 페이지에다도 갖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게 나중에도 어디로 들어와도 이어지도록. 예. 그리고 또 먼저 홈페이지 쪽으로 들어왔던 사람도 나중에는 책 구매 쪽 관련된 페이지로 또 링크가 넘어가게. 요런 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머릿속도 정리가 되고 쓰는 분들도 좋고 그렇게 되니까. 예. 이벤트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기도 하고 바깥에서 이제 페이스북 정식 이벤트 말고 이벤트를 걸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는 서브 이벤트로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타임라인이나 이런 데다가 또는 건강연구소 글 같은 데다가 아까 이야기 드린 이번에 작가님과 이야기가 돼서 책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총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런 이미지 갖고 요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해 주시면 그럼 어떻게 해서 언제 이거 확정하고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께만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힘들면 그냥 그런 거 있구나 그러고 잊어버리세요. 한숨 쉬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출판 기념회를 하실 때 하시면 되겠네. 네? 출판 기념회를. 그렇습니다. 근데 출판 기념회라는 게 뭔가요? 잠깐만요. AI한테 물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왜? 하는 소리고 출판기념회를 모르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딱 어떤 형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는 방식도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파티 형식으로 진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북콘서트나 이런 비슷하게 그렇게 또 하는 케이스들이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아예 판매하는 느낌 내놓고 그런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고정된 틀은 없어요. 스타일에 맞는 거. 그러니까 당일날 오실 분들하고 그 시간의 가치를 제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리장 이쪽이니까 그냥 먹는 파티로 해도 그것도 또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고정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거 흉내 그대로 내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냥 괜히 제가 그냥 건강증진연구소 하반기 모임이라고 할 걸 그랬나 싶어서요. 굳이 출판 기념이라는 거를 이름을 또 바꾸셔도 돼요. 증진연구소 모임 그래놓고 밑에다 작은 글씨로 중간 글씨 정도로 겸 해가지고 출판 기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그렇잖아요. 예. 뭘 고민하세요? 글쎄 말이에요. 예.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 한마디씩 해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진도를 잘 맞추셔가지고 네. 목표한 시점에 출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모임은 언제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까 봐요. 30일 날. 30날이요? 네, 30 일요일 날. 오늘 만들고 나가겠습니다. 이벤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날로 알겠습니다. 네, 30일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